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떠평 제목은요, 캐나다 애국 동지님이 하버드 망나니 이준석에게 주는 경륜과 지혜의 경문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습니다. 부제목은요, 꼰대를 뺨치다 꼰중 이준석입니다. 얼마 전 자네가 국힘당 대표로 선출되었을 때 내 사촌 여동생이 오빠 이준석이를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묻더군. 그래, 내가 평소 생각을 바로 답해 줬다네. 사람이 살아가며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초년 출세, 중년 상처, 말년 빈곤이 그것인데, 초년 출세하면 100에 99는 그걸 유지 못하고 끝이 안 좋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 나대다가 추락하기 시작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다고 말이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랬는데 초년 출세도 도박과 똑같은 거라 첫 출발은 개끝발이라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주장 세력이 당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자네 그 못나고 못된 발언을 전해 듣고 이 글을 꼭 자네에게 써주고 싶었네. 언론을 통해 보는 자네 처음부터 그저 풀 오브 잘난 척 그 자체던데, 도대체 그 잘난 척의 근거가 무언가? 내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버드라는 그 이름 하나 외엔 아무것도 없던데, 그거 외에 여지껏 자네가 이뤄놓은 게 뭐가 있는가? 하버드. 그거 한국 사람에겐 쥐약이네. 뭐 에르메스, 구찌 이런 명품이라면 청산가리라도 10배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 말이네. 그러니 그들이 보면 하버드가 대단한 줄 아는데 실상은 그거 서울대 최상위권보다도 떨어진다는 것 자네 아는가 모르는가? 대한민국 최강 세대가 누구인지 자네 아는가? 학번으로 치면 옛날 60년 중반부터 70년 중반 학번까지 세대라네. 그때 대학 입시에서 예비고사 치르고 본고사에 가면 서울대는 본고사를 이틀 연속 치렀었네. 국영수, 한국사, 세계사, 일반사회,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제2외국어까지, 그것도 본고사 문제의 난이도는 어마어마 어려운 것들이었네.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나, 케이블 방송이 있었나, 제대로 된 학원이 있었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선배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쌓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대학 마치고 삼성, 현대, 대우, LG 이런 데 가서 100억 불 수출답도 쌓고 한국경제 기적의 발판을 만들었던 세대들이네. 나는 77학번이라 이틀간 본고사를 보는 고통은 피할 수 있었네만,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미적분 갖고 나중에 미국 유학 MBA 과정 때도 다 커버할 수 있었다네. 아니, 오히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이 훨씬 어려웠었지. 내가 알기로 황교안 대표는 76학번으로 대한민국 최강 세대 중에 한 사람이었네. 나는 황 씨를 1도 모르는 사람이니 오해는 말게. 그 후 고시도 하고 검사, 행정관료, 정치인 다 거치며 학력이나 경력 어느 하나 손색이 없는 분인데, 그에 비하면 자네가 이뤄놓은 건 도대체 뭐가 있나? 무슨 직업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해본 것도 없고, 돈 벌어서 세금 왕창 내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도 없는 것 같고, 누굴 고용해서 월급 한번 주어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어느 날 스포트라이트 받아 벼락 출세 비슷하게 데뷔했지만 선거는 한 번도 이겨보지도 못하고, 솔직히 이번 당대표 출세도 그게 자네 실력이고 노력인가? 이상한 선거 방법으로 이상하게 선출되더니 사실 민주국가에서 제일 골 때리는 게 이 선출직이라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고? 하느님께서 더불어 이름이 아닌데 전라도나 북한에 출마하시면 당선되실 것 같은가? 진짜 웃기는 얘기지. 그러니 선출직은 자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지난번 국힘 선거 방법은 요상한 방식이라 자네가 그 덕을 본 건데, 4.15 부정선거 자네 두 눈으로 그 기기묘묘한 투표지들을 직접 보기라도 했는가? 그 구라적인 통계 수치들을 한번 따져보고 의심이라도 해봤나? 자네보다 훨씬 똑똑하고 인생 사회 경험 많은 선배들이 다 두 눈으로 보고 생각을 바꾸고 이상하다고 의심하고 그런 건데,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야 임마, 젊은 놈이 유학까지 갔다 와서 무슨 매장을 얘기하냐? 네 때는 다 화장을 해야 할 텐데. 내 눈이 불에 타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는가? 아니면 지금 네 눈에 이미 흙이 들어가 있으니 그 기묘한 투표지들이 안 보이는 거겠지. 아니면 두 눈으로 봤다면 네 뇌에 그 흙이 들어가 판단력을 상실한 것일 테고. 야 임마, 사전선거는 모두 앱슨 프린터로 뽑아낸 프린트 용지인데
나도 사전투표에서 잘 안다. 왜 재검표 때 옵셋 인쇄된 투표용지들이 왕창 쏟아져 나온 거냐? 이걸 네가 하버드에서 시험 볼 때 답안지 쓴 것처럼 한번 설명을 해봐라. 너 결혼했냐? 너나 네 가족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 애를 낳았는데 흑인 애가 나왔다. 이러면 너는 뭐라 설명할 거냐? 선거에서 요즘 세상에 어떻게 부정 조작을 해? 이렇게 말할 거냐? 그래, 바로 선거 조작한 놈들이 노리는 포인트야. 이 헛똑똑한 놈아.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요즘 세상에 누가 어떻게?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게 공산당식 전술이야. 걔들은 일반인들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역이용하는 거고, 혁명과업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든 하는 게 그놈들 공산당이야. 신을 믿지도 않는 놈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건 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강변하면서 말이야. 6.25를 겪지 않은 우리도 그런 건 잘 알아. 제일 순수하신 우리 할머니들 말씀, 공산당이 얼마나 무섭고 악독한 놈들인데 그놈들이 해방 후 정부 수립 때 선거 조작, 위조 집회 제조, 방화, 선동 이런 걸 이 땅에서 자행한 건 알기나 하냐? 야 임마,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왜 독일을 이겼는 줄 아니? 후반 종료 때 터진 김영권의 결승골을 선심이 오프사이드 선언하여 주심이 골로 인정 안 했는데 선수들과 관중들이 항의하니 VAR 판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골로 인정돼 한국이 월드컵이란 세계 무대에서 독일을 이긴 거지. 만약 VAR 판독 안 했으면 절대 골로 인정 안 됐을 거라고. 지난 선거도 똑같다. 축구 VAR처럼 다시 판독해 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VAR 요구한다고 누가 판정 불복이니 이런 소리 하더냐? 축구 선수들은 자기들이라도 재판독을 요구하는데 너나 니네 국힘당은 그것도 안 하고 오히려 경기로 치면 관중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된 거 아니냐? 확인도 안 해보고 아는 것도 별로 없이 제발 잘난 척 좀 그만하거라. 나도 옛날 네 나이쯤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었네. 주위 사람들 누구하고도 논쟁 붙으면 안 진다고 자신하고 오만 떨며 살았었네. 그런데 10년 후에 돌아보니 진짜 그때의 내가 유치해 보였고 또 지금 돌아보니 차라리 귀엽기까지 하네.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다면 하고 아쉽기도 하고 말이네. 자네도 10년 20년 지나고 자네를 돌아보면 날 찾아와 큰절이라도 할 걸세. 황교안 씨 발 뒤끝도 못 쫓아갈 놈이 어디서 시건방질이냐고. 저쪽을 보니 너 같은 놈, 아니 너보다 더한 놈 또 하나 있더라고. 입만 살아서 궤변으로 사람들 사기치고 여지껏 선동질로 그 불완전한 제도인 선충질만 해먹으며 매번 잔대가리만 굴리는 놈, 총체적 양아치 말이네. 사실 그놈하고 싸워야 할 놈이 자기 직분은 있고 엉뚱한 일만 벌리고 있으니 진짜 국힘 지지자들은 돌아버릴 지경이라네. 총체적 양아치. 너 또 TV에 나와 부정선거 공개 토론하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하이방 도주 깐 놈 하태경. 니들에게 공통적으로 꼭 들려주고픈 사자성어가 하나 있네. 비인부전. 너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다 풀어줄게. 인간성 미달자에겐 아예 가르침을 베풀지 마라. 니들 하는 짓 보면 배워서 좋은 곳에 활용하는 게 아니고 모두 자기 방어, 자기 변명, 피플 선동, 지잘난 척 이런 데만 쓰고 있으니 비인부전이란 말이 더없이 적격이지. 그리고 동종업계에 있으니 언제 그 총체적 양아치 자넨 이 친구 따라가려면 한참 더 배워야 해. 보게 되면 꼭 전해주게나. 곧 그자가 빵에 갈 것 같은데 권순일이 찾아가면 이번에도 기막힌 판결을 해줄지도 모른다고 말이네. 작년에 뭐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을 위해서 쪼매한 거짓말은 허용되어야 어쩌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 이놈도 비인부전이네. 이번엔 총체적 양아치를 위해 도주의 자유를 위해 숨을 공간이 필요하다고 변론해 줄 것 같다고 말이네. 준석이 자네 이제 잘난 척 그만하고 좀 내실을 기하며 근신하고 살게나. 인성 대선배인 황 선배에게 사과도 드리고 말이네. 내가 누구냐고? 너같이 한참 지잘난 줄 알고 살던 놈이 나이 한 20 몇 년 더 들어 된 게 지금의 나야. 그래도 지금은 다 깨닫고 겸손히 자유대안을 위해 살아간다네. 끝으로 이 글을 마치다 보니 한 20년 전에 하버드를 나온 내 사촌 여동생, 걔는 여기서 서울대도 나왔네. 이 내게 그러더라고. 오빠 글 너무 어렵게 쓰지 마세요. 준석이가 하버드 나왔다고 해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꼰대라는 단어는 누구나 아는 것 같은데 보기에 이것도 자칭 진보라 하는 공산당 놈들이 지들 표 안 찍어주는 나이 든 세대, 또 그들의 말들을 모두 꼰대적이라고 지들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선전하는 것이네. 반대 세력이면 모두 쓰고 꼴통, 친일, 구시대 이렇게 프레임 씌워 지역, 계층 분리하듯이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네. 우리 어렸을 때 꼰대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비하할 때 썼던 표현이었는데 좌파놈들이 악용하는 것이네. 그러니 공산당 놈들에게 세뇌당하지 말게. 우리 세대가 꼰대라면 준석이 니들쯤은 꼰중이고 니들 밑은 꼰소가 되는 거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데 니들이나 우리나 모두 한 콩깍지에서 나왔는데 더 이상 저 나쁜 놈들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참 이런 건 하버드에서도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거라네. 이상 꼰중 이준석에게. 꽤 긴 편지를 썼는데요. 꼰대니까 대학에 대자를 붙여주니까 이준석이 넌 중학교 꼰중이다. 그리고 너를 응원하는 친구들은 꼰소다. 소학교의 그 소죠. 재밌는 글이네요. 이분은 자기가 77학번이라고 한 걸 보니까 이준석 아버지하고 동갑이네요. 저도 동갑이네. 58 개띠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 자식 뻘에게 말하자면 한 수 지도한 겁니다. 잘난 체 그만하고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까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좀 자기 개발이라도 해라.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든가 열심히 공부를 좀 더 하든가. 그래 봐야 학부 나왔잖아. 학부. 좀 더 석사 박사를 더 하든가, 아니면 어디 진짜 벤처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든가, 아니면 정치를 하려면 뭐 어떻게 보좌관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배웠어야지. 덜커덕 20몇 살에 최고위원 되더니 뭐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해외 연수 가. 그래서 그 해외 연수 가서 일본이나 미국 가서 거기 의회 정치 좀 배워. 밑에서 좀 시다발이 하면서 배우고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러고선 세금도 좀 더 내고. 뭐 했냐 그동안에. 이분 지적대로. 아유, 지금 안 늦었다. 인생 구말리다. 아버지 뻘에 아주 따갑고 재미있는 충고였습니다. 받아들여라.